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모더나이제이션 데이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전달할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주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DBMS인 SQL 서버를 윈도우즈 서버가 아닌 다른 OS에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은 접속하신 고토 웨비나에서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해 주신 질문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 받고 싶다면 비공개로 설정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AWS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AWS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는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OS만 하더라도 윈도우즈 서버 2003에서 시작하여 최신 버전인 윈도우즈 서버 2019까지 다양한 버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위해 60개 이상의 서로 다른 AMI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점차 증가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방안으로 서버리스, 컨테이너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고 계신 그림은 데브옵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 3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흔히 ES라고 불리는 가상 머신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매우 빠르고 다른 방안에 비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레거시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의 노후화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결국 또 다른 공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고속도로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나름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술과 클라우드로 인해 발전한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모두가 바라는 클라우드스러운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모더나이제이션한 방법으로 바로 가는 길은 편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방법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혹은 바로 가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AWS에 이용하는 방법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AWS가 제공하는 폭넓고 다양한 기술을 빠르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사례가 많은 방법입니다. AWS가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인스턴스를 이용해 SQL 서버를 최적화하거나 혹은 RDS나 Managed AD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고 나면 AWS 람다 및 컨테이너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은 물론 원하는 시기에 데브옵스 모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와 광범위한 AWS 서비스 간에는 많은 통합 지점이 있어 비즈니스 민첩성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SQL 서버를 AWS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클라우드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방법인 리호스트, 기존과 최신의 기술이 접목된 리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리팩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에서 클라우드로 건너가는 여러 길 중 SQL 서버가 어떻게 기존의 기술과 최신 트렌드가 결합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QL 서버의 버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식 버전이 출시된 시기에 따라 버전 이름이 결정됩니다. 최근 EOS로 마이그레이션 검토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SQL 서버 2008을 비롯해 SQL 서버 2012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고가용성 기능인 올레이즈 온 가용성 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SQL 서버 2014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인메모리 기술 및 클라우드와 결합된 기능들이 소개됩니다. SQL 서버 2016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안들을 고민한 기능들이 함께 출시됩니다. 드디어 SQL 서버 2017에서는 윈도우즈 서버뿐만 아니라 리눅스, 도커 등의 마이크로소프트 외부의 기술들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2019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쿠버네티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대량 데이터의 분석의 갑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과 리눅스에 대한 발표는 정식 제품 출시 1년 전인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실제 시커론 리눅스의 프로젝트명은 헬싱키로 리눅스의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의 고향에서 따왔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경 프리뷰 버전이 공개되면서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QL 서버 2017-2019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패키지만 다운로드하면 금방 설치됩니다. 이 과정은 이후 데모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QL 서버가 탈 윈도우즈 서버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OS와의 정속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SQL 서버 오퍼레이팅 시스템, 약칭 SQL OS입니다. 이는 SQL 서버 2005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전 버전에서는 유저 모드 스케줄러라고 불리던 것이 발전한 것입니다. OS와는 달리 넌 프리엠프티브 동작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동기성을 위해 일딩이라는 개념도 도입됩니다. 오늘은 SQL 서버 인터널스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리소스 관리 및 요청 등은 모두 이 SQL OS가 관장하게 됩니다. CPU의 이용이나 메모리 할당, I/O 및 네트워크 자원의 요청 등은 바로 SQL OS API가 NTDLR과 같은 커널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눅스 버전의 SQL 서버에서는 SQL 서버 코어 부분의 소스 수정을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SQL8이라는 추상화 계층의 각각의 OS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결과 기존의 성능 및 기능에 영향 없이 다양한 OS, 사용자가 선호하는 OS에서 SQL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WS에서는 SQL 서버 온 리눅스의 기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일 텐데요. 16코어와 128기가의 메모리가 제공되는 인스턴스 타입의 스탠다드 에디션을 온디맨드로 썼을 경우 윈도우즈 서버와 리눅스 서버의 가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AWS에서는 RI나 EDP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제공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에서 활용할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제공된 URL에서 상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용 중인 SQL 서버 2016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리눅스에 SQL 서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SQL 서버 2016에서 백업받은 후 지정한 S3에 파일을 이동하고 이를 다시 리눅스로 가져와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제 마이그레이션 중에도 OS나 SQL 서버 버전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EC2에 있는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SQL 서버에서 RDS로 복원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리눅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합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큰 것을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VPC에 원하는 서브넷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매핑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EBS를 부착을 했고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일단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저는 시코론 리눅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필요한 보안 그룹을 설정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둔 것이 있어서 적용했고요. 적용한 내용을 본 후에 EC2 인스턴스를 띄웠습니다.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완료되면 접속을 시도해보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SQL 서버 리눅스에 대한 레퍼지토리를 미리 등록을 했고요. 그 레퍼지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QL 서버 레퍼지토리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레퍼지토리를 기반으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윰 인스톨로 ms SQL 서버라고만 입력하면 바로 패키지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있는 이스트 인스턴스이고 중간에 잠깐 생략해서 패키지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조금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를 풀고 최종 설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설치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정말 최종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패키지가 풀린 경로로 가서 MS SQL Configuration이라는 그 쉘로 간도 셋업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SQL 서버에 에디셔널을 설치를 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에디션에 따라서 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라이선스 비용이 필요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동의를 하고 SQL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SA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필요한 설정들이 구성이 되고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셋업이 모두 다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실제 동작 중인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러닝 상태인 게 확인이 되네요. 러닝 상태가 확인이 됐으니까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IP 주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했던 SA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연결하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SQL 서버의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SQL 서버의 에러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제가 설치한 SQL 서버의 버전, 그리고 상세한 버전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에디션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 리눅스 2에 설치됐다라는 내용도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SQL 서버 2016에서 백업을 받을 건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곳에 한번 서버 정보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눅스에서 봤었던 것처럼 제일 상단에 가보면 지금 현재 접속한 SQL 서버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에디션 정보 및 그리고 OS 정보,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특별히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한번 백업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인스턴스에 어떠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서, 제가 좀 잘못 눌렀는데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 지금 여러 개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어드벤처 웍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백업 받아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가 크진 않기 때문에 백업이 금방 완료가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지정한 위치로 가보면 어드벤처 웍스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백업 파일을 제가 지정해 놓은 S3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일단은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쉘 스크립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지정해 놓은 버켓 네임 그리고 버켓 안에서의 경로, 파일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파일을 옮기게 될 건지도 명시해 주면 되겠죠. 네, 백업 파일은 이미 옮겨졌고요. 그러면 리눅스 서버로 가서 또 이 S3에 있는 백업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더 붙여놓은 EBS를 설치해놓은 SQL 서버가 쓸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제가 붙여놓은 EBS를 extended for 타입으로 지금 포맷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를 마운트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QL이라고 저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앞서 포맷한 그 볼륨을 지금 생성한 폴더로 마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가 쓰기 위해서 지금 오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요. 네,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권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아까 S3로 옮겨두었던 백업 파일을 지금 이제 리눅스 서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정되었던 버켓 네임 그리고 키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오타가 계속 나네요. 파일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가 됩니다. 네,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 파일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니까 지금 제가 가져온 백업 파일이 아까 같이 윈도우즈 경로가 일단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를 리눅스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복원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복원은 금방 완료가 됐고요. 이 백업 파일은 윈도우 SQL 서버 2016에서 2019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부 그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한번 보죠. 네, 지금 복원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로 컨텍스트를 바꿔서 이 안에 있는 테이블들의 정보를 한번 보죠. 네, 지금 보시면 어드밴처 웍스에 있는 테이블 목록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OS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SQL 서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관리 툴은 SS, MS에서도 정상적으로 리눅스에 있는 SQL 서버를 접속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도 동작하던 SQL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리눅스에서도 어떠한 변경 없이 그대로 네이티브 백업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앞서 과정에서는 S3의 백업 파일을 이동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동해서 리스토어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실은 서울 이전에 출시된 FXX 윈도우즈 파일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EC2나 EC2끼리 윈도우즈 서버에서 동작하는 SQL 서버의 EC2끼리에서도 백업 파일을 옮기거나 하는 작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이니만큼 고가용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SQL 서버 리눅스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고가용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장애 조치를 제공하는 페이스메이커와 크로싱크를 이용해서 페일오버 클러스터링 혹은 올레이즈 온 에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의 경우 공유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FXX4 윈도우즈 파일 서버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레이즈 온 에이지의 경우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스플릿 플레인 현상을 방지하고 자동 장애 조치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각각의 리눅스 3개의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아키텍처는 올레이즈 온 에이지를 통해 고가형성 및 DR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첫 번째 사례로는 첫 번째 보조 복제본에서 백업 및 BI 솔루션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DR용으로 구성한 두 번째 보조 복제본에서는 프라이머리나 그 첫 번째 보조 복제본보다 작은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프라이머리와 첫 번째 보조 복제본으로 운영하면서 두 번째 보조 복제본에서 검색 엔진의 인덱스 생성용으로 대량의 주기적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저희가 보조 복제본을 2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 2개를 이용을 해서 라우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팅을 통해 일기 요청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보셨던 거는 보제보 복제본 간의 싱크와 어싱크 타입으로 복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2개 모두
그 싱크 타입으로 복제를 진행을 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의 에이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지금 싱크와 동기로 동기 복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복제본으로 정상적으로 장애 조치될 수 있는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용성이 더 증대될 수도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그 올레이존 에이지는 여러 OS를 통해서도 구성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와 첫 번째 보조 복제본 간에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작하게 해서 자동 장애 조치가 일어나게 하고 두 번째 보조 복제본의 경우 윈도우즈가 아닌 리눅스에 구성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DR이나 혹은 읽기 전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점진적인 OS 변경 작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리눅스라는 OS 및 SQL 서버가 제공하는 가용성 기능을 이용했다면 쿠버네티스의 동작 방식에 의해 별도의 기능 없이 SQL 서버의 가용성을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SQL 서버가 배포된 파드가 있고 이 파드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사용자가 연결하게 됩니다. 만일 동작 중인 파드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 즉시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파드를 생성하고 여기서 동작하는 SQL 서버가 PVC의 데이터를 연결하도록 하여 정상 서비스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 중인 노드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워커 노드의 SQL 서버 파드를 생성하고 그 후 정상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에디션이건 그 에디션마다 제공되는 기능의 제한과는 관계없이 쿠버네티스만의 동작으로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각 파드가 접속하는 연구 볼륨의 구성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상의 SQL 서버의 올레이존 에이지를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리눅스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기능은 요구되지는 않으나 올레이존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오퍼레이션하는 별도의 파드가 하나 추가됩니다. 이 아키텍처는 앞서 보셨던 PV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올레이존 동작 방식에 의해 각각의 파드에 있는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방식입니다. 올레이존의 모든 기능이 제공되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활용 예제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서비스를 위한 로드 밸런서가 추가됩니다. 읽기와 쓰기 작업에 필요한 프라이머리를 위한 것 하나, 그리고 읽기 전용 복제본들을 위한 밸런서가 각기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로 전환되어 각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되도록 합니다. EKS에서 동작하도록 구성한 SQL 서버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여드릴 스크립트를 수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됩니다. 쿠버네티스의 자체 동작 방식에 의한 것으로 연구 볼륨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생성 과정은 지금 보여드리는 파워쉘 스크립트에 의해서 각각의 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파워쉘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EKS 생성에 필요한 롤을 생성하고 그리고 EKS 클러스터가 동작할 VPC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EKS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워커 노드가 될 EC2를 만들고 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볼륨을 위해서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썼는데요. 이 포트웍스가 통신할 etcd 클러스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몬셋을 EKS 클러스터에 적용해서 포트웍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가 자동 설치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트웍스에 대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각각의 EBS 볼륨에 대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PVC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SQL 서버를 배포를 하게 되고 각 파드에 지금 동작 중인 파드에 연결한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드 밸런스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SMS와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연결하게 됩니다. 실제 파워쉘 스크립트를 수행한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과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쉘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단계별로 각각의 리소스들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으로 ELB의 그 엔드포인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이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SQL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QL 서버를 컨테이너에서 이용하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성의 단순화입니다. SQL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장애 조치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밀한 배포를 통해 유유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물리적인 호스트에 각각 8개의 VM을 이용하는 환경이라고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VM4와 VM7번의 경우 자원의 사용률이 굉장히 빈도가 높지만 다른 VM들은 자원 사용의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VM4와 VM7은 이를 나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유자원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각각의 물리 호스트에서 1.5코어씩이 유유자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이용 중인 리소스 간의 경합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와 같은 워크로드에 필요한 전체 코어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로 전환하는 것은 인프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률 패턴이 급증하는 SQL 서버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SQL 서버는 상용 제품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서 비용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SQL 서버 2017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상 머신 및 컨테이너에 대한 두 가지 기본 라이선스 옵션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없다면 EC2 인스턴스를 포함하여 가상 머신에서 SQL 서버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 해당 VM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vCPU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vCPU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VM의 컨테이너에서 SQL 서버를 실행하는 경우 컨테이너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CPU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액세스 가능한 코어 수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됩니다. 이는 최소 4개를 시작하여 2개씩 증분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12개의 vCPU 코어와 20개의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인스턴스의 예제입니다. 이는 SQL 서버를 가상 머신에서 오버 프로비저닝한 비즈니스에 특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EC2 인스턴스는 하나의 물리적 코어당 2개의 vCPU로 고정된 하이퍼스레딩 비율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머신에서 동작 중인 SQL 서버를 각각의 EC2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고정된 비율로 인해서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SQL 서버는 윈도우즈 서버 말고도 다른 OS에서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OS를 쓰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OS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백업해서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유행처럼 컨테이너에서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의 풀스택에도 지금까지 써왔던 SQL 서버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에 맞춰서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여러 개 혹은 하나의 큰 DB로 쓰던 것을 조금 분리한다거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하는 과정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유효자원을 꼼꼼하게 쓰게 되므로 EC2에서 직접 SQL 서버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라이브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길로 가는 중간 단계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하여 실습할 수 있는 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랩과 관련한 GitHub 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SQL 서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백서와 블로그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거나 혹은 향후의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